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그 삼국 중에서 신라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신라가 통일한 다음 신라 위에 발해란 나라가 생깁니다. 이 발해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가는지 알아볼 거고,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발해가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왜 발해가 우리나라 역사로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란 노래에서 이 시대는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국녀 의자와 황상벌의 계백 맞서 싸우는 관창 역사는 흐른다. 말복자른 김유신 동해 문무와 원효대사 해골물 해주 천축구 바다의 왕자 장보고 발해 대조영. 자, 신라의 통일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김춘추, 여기 사진이 있죠. 이 김춘추 태종무열왕은 당나라, 중국에 있는 당나라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오른 뒤 백제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아까 노래에서도 나왔듯이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관창, 이렇게 되죠. 신라가 여기 있다가 당나라랑 동맹을 맺고 나서 이제 백제를 치러 갑니다. 백제 치러 갔을 때 김유신의 5만 군사와 그리고 백제의 계백의 5천 결사대가 싸우게 돼요. 백제 계백 장군은 여기서 무너지면 이제 백제 멸망하는 거 알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5천 결사대가 거의 이길 뻔했어요. 5만 대군에 맞서서. 근데 또 아까 관창이 또 맞서 싸우면서 관창이 계백 장군에게 달려들어서 자기 혼자 가서 전투를 벌여서 결국 희생을 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걸 본 신라 군사들이 다시 또 용기를 내서 결국 백제의 5천 결사대가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제가 660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김춘추에 이어서 왕이 된 문무왕, 김춘추의 아들이죠. 문무왕은 당과 함께 고구려를 또 멸망시키게 됩니다. 이때 고구려는 연개소문이 권력을 잡았었는데요. 연개소문이 있었을 때는 괜찮았지만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막 자기 자식들끼리 왕위를 다투다가 결국 나라의 힘이 약해지고, 그리고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에 의해서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김유신 장군 있죠. 오른쪽 사진에 보면 이 김유신 장군이 신라에 병합된 원래 가야의 왕족 출신이거든요. 김유신 장군이 무열왕과 문무왕을 도와서 삼국 통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이 문무왕릉은 아까 교과서 10쪽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제 자기가 죽더라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이제 무덤을 만들었었죠. 자, 백제가 먼저 멸망하고 고구려가 멸망하자 당은 동맹을 깨고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동맹이라는 것은 서로 힘을 합치는 거잖아요. 이걸 깨고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당의 속마음을 알게 된 신라는 당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서 승리합니다. 이로써 무열왕의 뒤를 이은 문무왕 때, 통일문무왕 때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먼저 신라가 백제를 이렇게 멸망시키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리고 당나라가 동맹했을 때 한반도를 주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동맹 깨고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신라랑 당나라랑 싸우게 되는데요. 먼저 이렇게 적성, 매소성, 마전 이쪽에서 경주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당나라는 평양성부터 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신라 군대가 여기서 당나라 군대를 격파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나라 군대가 또 이번 수군으로 내려와요. 기벌포 전투에서 당나라를 또 격파합니다. 676년에. 결국 이 전투를 통해서 대동강부터, 여기 대동강 있죠. 대동강부터 원산만의 경계로 이렇게 삼국 통일을 이룩하게 됩니다. 자, 신라의 통일 과정을 조금 더 정리를 하면요. 원래 신라와 당나라 동맹면적이 나오는데 그 배경을 좀 더 알아야 이해가 쉽습니다. 백제의 신라 공격을 해서 신라가 위기에 처하게 돼요. 이때 백제왕이 의자왕입니다. 의자왕이 백제 멸망하는 왕이기도 한데 처음에 백제를 잘 이끌었어요. 그래서 백제 의자왕이 신라를 공격해서 많은 성을 빼앗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신라가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당나라는 고구려를 계속 공격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신라와 당나라가 동맹을 맺습니다. 이게 그때 태종무열왕인 김춘추가 사신으로 가서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백제를 멸망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고구려가 멸망됩니다. 고구려 멸망되고 나서 다시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빼앗으려고 하자 신라와 당나라를 공격하고요. 그리고 결국 삼국통일을 이뤄냅니다. 이때 중요한 인물이 신라와 당나라를 동맹 맺고 백제 멸망시키는 데는 김춘추, 즉 태종무열왕 때까지 했고요. 그리고 태종무열왕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문무왕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당나라를 몰아내면서 삼국통일을 이뤄냅니다. 그리고 김유신 장군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태종무열왕과 문무왕을 도와서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루게 됩니다.
대조영은 고구려의 유민으로서, 자, 이때 유민은 망해 없어진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유랑하는 백성 이런 뜻이고요. 떠돌아다니는 백성이라는 뜻이고요. 아까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구려가 멸망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대조영이 고구려가 없어져서 이제 나라가 망한 백성이고요. 유민으로서 당이 정치적으로 어지러운 틈을 타서 고구려 유민들과 말가족을 이끌고, 말가족은 여기 있죠. 여기 지도에 보이는 말가족을 이끌고 스스로를 고왕이라 칭하며 동모산 지역에 발해를 세웠습니다. 자, 이게 발해의 성립 과정이고요. 발전 과정 볼게요. 발해는 군사 문화적 힘이 강력한 나라로 발전해서 고구려의 옛 땅을 대부분 되찾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 엄청나게 영토가 넓죠. 이게 발해 전성기 때 지도인데 고구려의 땅을 다 찾고 그것 이상으로도 많이 더 찾은 것 같아요. 이에 당은 바다 동쪽에서 기운차게 일어나 번성하는 나라라는 뜻에서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게 다 뜻이 있는데요. 해는 바다 해자, 해군할 때 해자입니다. 그리고 동은 동쪽 동자, 그 다음에 성은 번성하는 나라라는 뜻이고요. 국은 나라 국자입니다. 그래서 바다 동쪽에서 당나라 기준에서 봤을 때 이쪽이 동쪽이잖아요. 그래서 바다 동쪽에서 기운차게 일어나 번성하는 나라라는 뜻에서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발해는 스스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내세웠습니다. 아까 발해의 시조가 누구였죠? 대조영이었죠. 근데 대조영이 어떤 나라 사람이었어요? 고구려 나라 사람이었잖아요. 고구려 유민이기 때문에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나옵니다. 이에 고구려 문화를 바탕으로 여러 나라와 활발히 교류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들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자, 이거 나중에 좀 더 알아볼게요. 발해의 도읍지였던 상경과 그 주변 지역에서 불교와 관련된 문화유산이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서 발해에서 불교 문화가 발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사진은 발해 석등인데요. 이 석등은 절에 세우는 석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절에 이런 것들 본 적 있죠? 근데 이게 높이가 약 6m에 달한다고 해요. 엄청나게 높죠. 자, 이런 불교 문화가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발해의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인 까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물 지붕이 있죠. 건물 지붕이 있는데 여기 위에 있는 것을 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동그랗게 달려있는 장식 모양을 수막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고구려의 침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발해의 침입니다. 어때요? 모양이 좀 어떤가요? 모양이라든지 무늬가 좀 비슷하죠? 물론 조금씩 다른 차이점은 있습니다. 차이점도 있지만 생김새 무늬가 전체적으로 좀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봤던 수막새, 고구려 수막새의 연꽃무늬와 발해 수막새의 연꽃무늬를 봅시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위에 있는 거 모양이 여기는 하트 모양이고 여기는 이렇게 오각형 모양인데 구조가 비슷하죠.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도 비슷하고요. 둘 다 연꽃무늬를 새긴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구려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당나라 책인 구당서에 보면 대조영은 고려 별종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별이란 것은 나눌 별자를 말합니다. 고려로 나눠졌다는 그런 임금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요거 중간에 있는 것은요, 견고려사 목간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 기록에 따르면 일본은 발해에 보낸 일본 사신을 가리켜서 견고려사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고려가 고구려랑 관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일본의 책인 속일본기라는 책에 보면 이번엔 발해에서 일본으로 사신을 보낼 때 나는 고려 국왕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봤을 때 발해의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인 까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바로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까지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과 발해의 성립과 발전 과정, 그리고 발해의 역사가 왜 우리나라의 역사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강의 듣느라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